안녕하세요. 혼자 일해요의 글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1인 기업가분들, 프리랜서분들, 자영업자분들,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혼터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웹소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장르 소설도 쓰시고 또 레이블도 운영하고 계신 김선민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웹소설 쓰고 장르 문학도 쓰고 지금 1인 법인도 운영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웹소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레이블 운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클립이 나눠서 올라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먼저 웹소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고! 네, 바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작법서를 같이 공저로 내셨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책들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판타지 소설을 쓰는 사람이면 네네. 웹소설에 꼭 도전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웹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건지 이유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좀 생각해 보면은 장르 문학이랑 웹소설이 좀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르 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장르 문학은 어쨌든 기준이 단행본 책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책으로 출간되는 방식으로 일단 쓰여지는 것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장르 문학을 쓰는 것과 웹소설을 쓰는 거는 좀 다른 장르긴 해요.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은 음악으로 치면은 약간 뭐 첼로랑 피아노 정도? 그 정도로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장르 문학이랑 웹소설은 좀 다른 뭐랄까 좀 범위로 봐야 되지만은 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본인이 좀 글을 써서 전업을 하고 싶다 혹은 생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웹소설을 쓰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다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웹소설계를 잘 알진 못하지만 대충 조금 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판타지 소설, 남성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로맨스 소설, 여성향 같은 경우에도 네네. 조금 같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좀 쓰는 게 판타지 무협 쪽이다 보니까는 막 로맨스 쪽 사정을 제가 막 엄청나게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판타지나 무협 쪽도 사실 제 기준으로 보는 거지 이게 웹소설 작가들의 어떤 수익이나 웹소설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작품의 구매 수에 비해서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아마도 이제 매니지먼트사나 이제 본인 작가 본인만 알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걸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로맨스 쪽이나 로판 쪽이나 판타지나 무협 쪽이나 이게 어떤 장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고 그 쓰는 것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중들이 좋아해 주신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출간되는 책 단행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웹소설하고 좀 다른 게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걸 보면은 책을 1000부 정도 만드는 거 되게 부담이에요. 왜냐면 책이 1000부 만들어진다 해도 책 한 권 해봐야 14,000원 정도인데 그쵸. 1000부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그럼요. 안에서 또 작가는 인세가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가니까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랄까? 수익이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웹소설은 아무래도 이게 그런 장르별 카테고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시장이 좀 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좀 먹힐 수 있는 글을 쓴다면은 충분히 이걸로 내가 전업을 하는 거 가능하다. 이런 어떤 범위가 높다. 조금 수익에 대한 한계치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장르, 남성향, 여성향 상관없이 일단 웹소설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네네. 고정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르를 쓰시던지 간에 조금 수익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로맨스, 로판, 이제 판타지 무협 쪽에서 봤을 때 이제 판타지 무협 쪽이 아무래도 좀 내용이 길긴 깁니다.
그쵸. 이쪽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작가가 중간에 뭐 연재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300화고 500화고 1000화고 2000화고 쭉쭉 나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자기가 타이틀을 제대로 잡으면은 한 몇 년 동안 이제 좀 안정적으로 뭐랄까 좀 연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죠. 쓰다 보면은 그리고 좀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대신에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현대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르는 좀 길게 쓰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로맨스 장르에서 다루는 사건들이라든지 좀 이런 뭐랄까 좀 무대라고 할까요? 네. 다루는 무대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길게 써도 한 4권은 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 100화에서 150화 정도? 그거를 넘기는 어렵고 로판은 좀 길어지고 추세긴 합니다. 로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점점 더 로맨스적인 얘기보다는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다루게 되다 보니까 영웅 성장의 어떤 서사를 가져간다면은 한계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뭐랄까 내가 이 장르를 선택했을 때 장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좀 집필하는 방법이라든지 언제 끝낼까, 서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듣고 어떤 거 깜짝 놀랐냐면 로맨스는 사실 사랑이라는 그렇죠. 게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결혼이 사랑의 완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로맨스에서 결혼까지 네. 가면 그 후의 이야기를 좀 집필하기가 네, 어려운데 그렇죠.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랑보다는 그 여성 캐릭터의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더 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협 이런 것처럼 길게 쓰실 수 있다. 이런 장르적인 특성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프로다. 이분은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온라인에서 이제 연재를 하는 거에 가장 네네.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글을 올리고 네네. 그거를 독자분들이 보시고 조회수라든지 네네.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사실 소통하고 교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매력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웹소설 플랫폼에 정식으로 연재를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죠. 네이버 시리즈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지도 그렇고 개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네, 힘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듣고 조금 약간 설치를 해본 결과 개인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 네네네. 연재를 해서 이게 어떤 출판사랑 계약이 되고 또 출판사에서 그거를 작품 심사를 넣어서 네네. 승인이 되어야지만 맞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입성할 네.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그걸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건지 조금 꿈꾸고 계시는 네. 예비 웹소설 작가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사례는 좀 약간 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모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맨 처음 원래는 장르 문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제가 그 스토리 관련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네. 수강생들이 웹소설 쪽에 관심이 많고 웹소설을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안 써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써보고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아라나 문피아 같은 투고 사이트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크긴 하지만은 뭐 정석적으로는 이제 그런 조아라나 문피아 같이 내가 이제 그 무료 연재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이 정석적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했었을 때는 뭐 공모전이 좀 생기는 편이었는데 공모전의 초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창작 공모 대전인가 뭐 그렇게 이제 스토리아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하는 그 저기 웹소설 공모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협으로 처음에 이제 공모를 지원해서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카카오 기다무의 심사를 넣어가지고 그게 돼서 처음으로 카카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17년, 18년 이때였어가지고 그 기다무가 제일 좋은 프로모션이었어요. 그래서 무협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다른 장르보다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무협은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심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년 됐죠. 그때에 비해서 너무너무 이제 소설 쓰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레드 그 오션.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웹소설 처음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좀 공모전 쪽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카카오 공모전이 제가 그 처음 했을 때 제가 그거 되고 그 다음 카카오 공모전 해가지고 됐거든요. 네. 우수상으로. 네. 근데 그 뒤로 없어졌어요. 그 공모전이. 아. 그래서 카카오 밀리언 소설 공모전이 1회를 했다가 그때 그 판타지 무협 쪽에서는 대상이 나오지 않고 제가 받았던 우수상만 몇 개 이제 주고 그다음부터 이해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공모전 좀 제대로 되는 공모전이 딱 2개인데 네이버 시리즈랑 이제 문피아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판타지 무협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통 문피아를 많이 가집니다. 그죠, 근데 그죠. 문피아에서 공모전에 입상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쪽 네. 약간 난다긴다 하는 네. 남성향 위주로 그렇죠, 그렇죠. 유저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네, 게 네. 힘들 순 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요즘에 저희 신인분들이 웹소설 쓰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확답을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이랑 약간 네. 방법적인 부분에 네네. 달라진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팁 아닌 팁으로 드리는 게 이제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네. 완전 괜찮네요. 처음부터 판타지 쓰지 마시고 좀 무협을 만약에 본인이 보셨으면은 무협을 먼저 쓰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네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렇죠. 것보다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것부터 네네네. 시작을 해서 그다음 입성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자기 장르를 그렇죠. 찾아가라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제가 공모전에서 판타지로 썼다면은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지가 워낙 치열한 데다가 판타지는 쓰시는 분 진짜 많으세요. 근데 이제 무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판타지 무협이라고 아예 카테고리를 만들 만큼 네네. 무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어떤 고정 장르거든요. 네. 근데 무협 생각보다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근데 무협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 비해서 무협을 읽으신 여자 독자님들도 많이 생기신 만큼 네네. 무협의 어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도 약간 무협을 쓰는 작가님 있으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협을 추천드리는데 이제 무협이 쓰기 어렵다라는 뭐 약간 편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할 때 쓰기 어려운 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무협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어떤 규칙이랄까 법칙이 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구파일방이 뭔지 뭐 5대 세계가 5가지 뭐가 있는지 뭐 그쪽 세가들이나 내지 문파들이 어떤 무공을 대표적으로 쓰는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그냥 썼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곤륜파가 매화권법을 쓴다 뭐 이런 거 쓰면은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 학습이 좀 되어 있다면은 저는 무협을 쓰는 것이 되게 처음에 진입할 때 좀 유리하다. 그래서 네이버 시리즈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해서 그거를 이제 투고를 어떻게 보면 심사를 넣는 건데 기단무 심사를 통과하려면은 좀 뭐랄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무협으로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인 다른 장르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심사가 가능하다. 좀 이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민 작가님이 데뷔하셨을 때랑 네네. 지금은 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원래는 이제 공모전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으나 네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네네. 상시로 좀 바뀌는 그렇죠. 추세여서 만약에 공모전을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판타지라든지 로맨스라든지 좀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무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풀이니까 그쪽으로 진입하시면 그렇죠.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 하지만 로맨스와 로판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로판은 거의 카카오가 거의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편인데 로판 쪽은 주로 이제 조아라에서 연재를 하시다가 선작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매니저사에서 카카오로 넘겨서 심사를 받아서 올라가는 측면인데 로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카카오에서도 거의 상위권을 로판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로판이 이제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정말 치열하고 로맨스 쪽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드라마 작가를 꿈꿨던 우리 그 여성 작가님들 같은 경우가 좀 이쪽 로맨스 소설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공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거기는 뭐 완전히 격전지겠네요. 네, 정말 격전지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뭐 레이버 시리즈나 뭐 로망티크나 내지는 카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쪽 로맨스 쪽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내용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어. 변해간다기보다는 점점 더 그쪽으로 많이 좀 키워드들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튀어야 되고 좀 더 독특해야 되고 좀 더 이제 내가 특별함을 가져야 되니까. 아,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섣불리 로맨스 갔다가 내가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로맨스를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로맨스의 시장이 이렇게 치열하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로맨스 웹소설을 쓰겠다면 웹소설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쓰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난 드라마를 쓰고 싶기 때문에 드라마와 같은 서사를 가지고 웹소설을 쓰면은 잘 되겠지 이러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로맨스 드라마의 어떤 서사나 소재가 지금 웹소설 로맨스의 소재랑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순한 맛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대중 매체에서 하는 TV 드라마가 위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순한 맛이고 거기는 또 이제 멋진 배우들과 연출과 음악과 여러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에 웹소설하고는 다른 거예요. 웹소설은 또 텍스트로만 단편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웹소설 쪽은 가지고 있는 어떤 속도감이랄까 소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로맨스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장 조사를 잘 하셔서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로맨스 웹소설의 뭐랄까 좀 트렌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가면은 훨씬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내가 쓰고 싶은데 그렇죠.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그게 치열한 시장인 만큼 내가 조사를 잘해서 네네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네네네. 그래서 순한 맛보다는 약간 매운맛, 매콤한 맛, 그렇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네네네. 맛 요렇게 추구하시면 조금 더 요즘에는 좋겠네요. 핵불닭볶음면 맛으로. 야 보통 아닌 시장이네요. 네, 거기는 정말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꿀팁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려볼 네. 건데요. 사실은 이 웹소설 플랫폼이라는 게 큰 기회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요즘에는 레드오션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네네. 어쨌든 글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보면 작가들에게는 블루오션이기도 네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장르별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글을 쓰던 사람이야. 뭐 소설을 썼어, 네네. 에세이를 썼어, 뭐 자기계발서를 썼어. 근데 이제 웹소설에 입문을 하고 싶어. 네네. 발을 담그고 싶어. 음. 근데 이 사이에서 뭔가 끝까지 완결을 하고 작품을 내려고 하면 어떤 점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장르랑 상관없이. 가장 큰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로맨스 웹소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르에 약간 좀 발을 들이고 싶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장르의 상위권 작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분들을 얘기했을 때 웹소설을 안 읽어보시고 웹소설 쓰겠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나 좀 글 좀 쓰니까 웹소설 정도야 가볍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웹소설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이제 막 그 대중 매체에서는 좀 스낵컬처다, 네. 좀 가벼운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는 거는 스낵컬처지만 그렇죠. 쓰는 건 스낵컬처가 아니라는 점. 그렇기도 하고 되게 이제 간결하게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것도 플러스인데 일단은 간과하는 것이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 수. 글자 수가 일단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지금 주 7회로 2개를 연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루에 그러니까 5,500자가 한회니까는 한 10,000자에서 15,000자 정도? 그 정도니까는 A4 정도 따지면은 한 10장, 15장 정도를 그쵸. 매일매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짜고 이제 그 직접적으로 내가 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의 그 어려움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좀 쉽게 생각하고 네. 그 정도 안 읽어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되게 그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웹소설을 내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웹소설 그 상위 랭크된 네네. 작품들을 조금 보시면서 내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그렇죠. 가늠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웹소설이라는 거는 회당 연재기 때문에 그렇죠. 5,500자 이상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들여야 될 시간이 좀 많다라는 점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핸드폰에 웹소설을 쓰겠다는 분들은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문피아 정도는 깔려 있어야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자기가 깔아서 내용을 좀 보고 좀 리서치를 하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그 웹소설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가끔 그런 네. 분들 계시잖아. 책을 안 읽어봤는데 네, 글을 썼는데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가 뭐 유튜브를 안 보는데 네네.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웹소설에서도 네네. 조금 통할 수 있어요. 웹소설에서도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어떤 식이냐면은 뭐랄까 좀 전문가물을 쓰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그쪽 세계를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약간 그런 쪽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약간의 그 재주가 있으신 분들,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요행을 그 요행이 나에게 올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요행이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점에서 뭔가를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쪽으로 뭔가 좀 능력이 전이가 돼서 좀 잘 터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쪽도 있으니까 나도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드문 케이스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되시는 분은 평생에 어떤 운이 딱 맞아 들어가는 시기에 되신 맞아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 네. 정말 한 번도 안 봤는데 글이 그렇죠, 그렇게 술술 그렇죠. 나온다는 건 그렇죠, 천재인데 사실 제가 상위 1%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딱 집은 소재가 그 당시의 트렌드랑 딱 맞아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그 소재를 잘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분은 오히려 좀 멘탈이 파괴가 되고 되게 힘들어하면서 연재 중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까지 끌고 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웹소설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글을 열심히 쓰셔서 글 근육이 붙어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서 어쨌든 처음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다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희귀한 케이스인 만큼 절대로 네네. 막 섣불리 따라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정석을 밟아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네. 건데요. 이제 웹소설 플랫폼이 저는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네네. 글을 많이 보거나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수익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글쓰기를 취미로 하지만 이게 취미 이상이 되면 네네. 어느 정도의 수입이라든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웹소설 시장 그 수익 구조가 상위 1%는 굉장히 많이 벌어가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으로 네네네. 이제 밑에라고 표현하기가 좀 너무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죠. 조금 많이 가져가기 힘든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부캐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막 월급만큼의 그런 수익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용돈 정도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을 네네네. 벌으려면 아직도 웹소설에서 가능한 건지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전업을 하시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이나 창작 활동은 되게 배부르고 마음 편할 때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좀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반드시 그 직업을 잡으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생계나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시면서 글을 좀 여유롭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대신에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 회사가 한 매일 야근이어가지고 한 10시, 11시에 퇴근해. 근데 그래가지고 11시 나오셔서 뭐 퇴근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또 글 쓰시고 뭐 또 6시에 또 출근하시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세요. 그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신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조금 내가 직장을 아직 안 잡은 상태라면 직장을 이제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그리고 좀 내가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고서 약간 좀 나머지 시간을 본인이 글쓰기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그때의 단점은 있죠. 자기 어떤 여가 시간이라든지 다른 기타 취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 그쵸. 그 네. 시간을 투입해서 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주말이 없어요. 저는 주말에 더 열심히 이 글을 씁니다. 왜냐면 주말에는 좀 이렇게 외부적인 연락이 덜 오니까 주말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글을 쓰게 되고 거의 저도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 먹고 글 쓰고 점심 먹고 글 쓰고
좀 쉬었다가 글 쓰고 저녁 먹고 글 쓰고 그리고 조금 다른 일 하다가 자고 이게 거의 오. 반복이에요. 거의 여가 시간을 하나 내려면은 미리 한 뭐 몇 주 전에 약속을 맞춰놓거나 거의 그렇게 좀 스케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이 약간 말씀하신 부캐로 글을 쓰려면은 그런 정도의 각오가 좀 있어야지 할 수 있다. 대신에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본인의 월급만큼의 수익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제 그 뭐랄까 좀 연재 횟수를 정할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처음에 주 7회로 하다가 너무 힘들면 주 5회로 바꾸면 돼요. 주 5회로 바꾸면은 좀 덜 힘들어요. 아무래도 쓰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근데 저는 주 5회도 힘들 것 같은 게 네. 저는 보통 이제 소설을 쓰던지 에세이를 쓰던지 그렇죠, 할 때 그렇죠. 이제 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통 많아야 주 3회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 5회는 제가 봤을 때 전업 작가분들도 네네. 약간 힘들 수는 있다. 아,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빨리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좀 엄청 그렇게 막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자기가 어떤 종류의 글을 쓰냐에 따라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밀도가 확실히 좀 높은 그런 좀 꽉 짜여진 글을 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 같은 경우도 장르 문학을 쓸 때는 같은 양을 쓰더라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편이긴 해요. 그런 좀 약간 차이점도 네네. 있긴 맞습니다. 하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캐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작품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정말 밀도 높은 장르소설 같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아마 웹소설에 조금 입문하고 싶어 하시거나 네네. 이거를 조금 꾸준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웹소설에 들어가기는 좀 힘든 장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뭔가 다른 세계를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길지 않은 클립인 거 아시죠? 곧 돌아올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마음 편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곧 만나요. 제발!